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인류의 아주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관계에 대한 건데요. 먼저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놀라운 지혜들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위험한 지식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 이야기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막 먼지 쌓인 유물을 작은 붓으로 살살 털어내는 그런 장면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요, 과거를 이해한다는 게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질문들, 과거는 어떤 맛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실험 고고학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Do it yourself 고고학이랄까요? 작가 샘 킨이 바로 이 매력적인 세계에 푹 빠졌는데요. 고대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의술, 심지어 무기까지 직접 다 만들어보고 재현해봤다고 해요. 자, 그럼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은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려 기원전 7만 5천 년 전으로요.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을 직접 재현해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쓰던 침대? 이게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어요. 완전 독창적인 해충 방제 시스템이었다니까요. 보세요. 바닥에 재를 쫙 깔아서 땅에서 올라오는 진드기를 막고 그 위에는 향기로운 잎을 덮어서 모기를 쫓는 천연 방충망으로 썼던 거죠. 와, 진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이건 생존을 위한 과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뭘 마셨을까요? 바로 이 타주알 물통에 담긴 시원한 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타주알 껍데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대요. 거기로 물이 조금씩 증발하면서 그 기화열이 물통 안의 물을 주변보다 훨씬 더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야, 정말 간단한데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자연 냉장고예요, 완전. 그 시절엔 석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특히 이 흑요석이란 돌,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걸로 만든 칼날이 현대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대요. 실제로 작가 샘 킨이 실수로 팔을 살짝 스쳤는데 종이에 베인 것과 달리 아예 느낌이 없더래요. 너무 날카로워서 베인 줄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피가 막 쏟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생제들 없던 시절에 이런 상처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그럼 이제 선사시대를 지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꼽히는 두 곳, 바로 이집트와 로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웅장한 건축물과 예술품 뒤에 우리가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놀라운 기술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내 인생 최고의 빵은 이틀 먹은 걸 데운 거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연구가가 고대 이집트 빵을 그대로 재현해 본 거예요. 옛날 효모랑 옛날 곡물 품종을 구해서 이집트식 화덕에 직접 구운 거죠. 근데 샘 킨이 이틀이나 지난 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는데 와, 세상에 평생 먹어본 빵 중에 최고였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 기술들을 잃어버린 걸까요? 로마 건축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이게 함정 미스터리였잖아요.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되는 이 하얀 덩어리들, 이걸 그냥 시공불량,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MIT 연구진이 밝혀낸 진실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천재적인 설계였던 거죠. 일부러 넣어둔 거였어요. 건물에 금이 가서 물이 스며들면 이 덩어리가 물이랑 반응해서 균열을 스스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요. 볼티모어의 한 미용사, 제니스 스티븐스라는 분이 박물관에서 본 로마 시대 헤어스타일에 완전 꽂힌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아름다워서 이걸 꼭 재현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대 문헌까지 번역해가면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핀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늘과 실. 로마 사람들은 머리를 한 땀 한 땀 꿰매서 고정했던 겁니다. 와, 결국 학자들도 못 푼 수수께끼를 현장의 전문가가 풀어낸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와, 옛날 사람들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지식이 지금 당장 현대 과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해답을 주고 있다면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위기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고대의 수술, 특히 머리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샘킨이 돌도구로 사슴 머리뼈를 뚫는 걸 직접 해봤는데 90분이나 걸렸대요. 막 땀이랑 피범벅이 되고 파리떼가 들끓는 와중에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수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수술이 끝나고 찾아오는 감염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1000년 전 바이킹들이 쓰던 의학책에서 아주 이상한 처방전이 하나 발견돼요. 재료가 뭐냐면 양파, 마늘, 와인, 그리고 소 쓸개즙. 이걸 전부 구리 그릇에 넣고 일주일 동안 냅뒀다가 상처에 바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딱 들어봐도 무슨 민간요법, 미신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에이 설마 하면서 이 처방을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체불명의 혼합물이 현대 최강의 항생제도 못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슈퍼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박테리아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끈적한 방어막, 생물막까지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와, 1000년 전 바이킹의 지혜가 현대 의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샘킨의 말처럼 지식이라는 게 꼭 앞으로만 나아가는 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지식이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니 참 놀랍죠. 하지만 지식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어코 찾아냈고 이제는 어떻게든 통제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지식 말이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찾아 떠났던 낭만적인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위협,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겁니다. 나치가 원자폭탄을 원저 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맨해튼 프로젝트가 왜 시작됐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공포였어요. 히틀러가 먼저 원자폭탄을 갖게 될 거라는 끔찍한 공포. 생각해보세요. 당시 독일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거기에 V2 로켓 같은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했으니 연합국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연합군은 정말 특별한 부대를 만듭니다. 과학자, 스파이, 군인을 전부 한데 모아서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기이한 특수부대를 만들죠. 그 이름이 바로 알소스 미션입니다. 이 알소스 미션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귀가 막힙니다. 군인이랑 과학자가 한 팀인 것도 어색한데 6개 국어를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포수도 있었고요. 스키 타는 특공대에 폭탄 가득 실은 비행기를 모는 자원조종사까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일 겁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바로 적진으로 투입됐어요. 이들이 맡았던 임무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는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나치 폭탄의 핵심 재료를 만드는 공장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스위스에서는 야구선수 출신 스파이가 물리학자 강연회에 권총을 숨겨 들어가서 암살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JFK 대통령의 형 조지 F 케네디 주니어는 폭탄을 싣고 돌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소스 미션은 결국 알아냈습니다.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서 몇 년이나 뒤처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위협은 사실 생각보다 멀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세상에 풀어놓은 그 엄청난 지식이 그 자체로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낳고 말았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가 남긴 이 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너무나 유명하면서도 섬뜩한 말이죠. 이 한마디가 당시 과학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명 히틀러를 막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폭탄은 결국 전혀 다른 목표, 바로 일본에 사용되었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치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역설적입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유대인 과학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미국 같은 촌뜨기 나라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건 그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의 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한쪽에는 우리를 구할 수도 있는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우리가 찾아낸 무서운 힘이 있었죠. 인류의 지식이라는 이 양날의 검 앞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는 것과 우리가 찾아낸 힘을 통제하는 것, 과연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어느 쪽일까요?